우리 지난 시간에는 질량보존 법칙을 했어요. 반응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왜 질량이 일정하냐? 반응을 해도 뭐는 안 바뀌니까. 분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원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원자가 안 바뀌는 거죠.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반응해도 그대로고 짝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짝 바꾸기. 그러니까 질량은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됐고, 가끔 기체가 생기는 경우는 뚜껑이 열려 있으면 질량이 변할 때도 있었지만 뚜껑을 닫아놓고 하면 무조건 보존이었어. 그지? 그걸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법칙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뭘 이용해서 두 번째 법칙을 먼저 해볼 거냐면 11번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여러분은 몇 번이죠? 여러분 프린트는 이게 6번입니다. 6번. 여러분 프린트에 6번이라고 써져 있는 표를 하나 보시면 이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킬 거야. 여러분, 수소랑 산소를 결합시키면 무엇이 되지요? 물 되는 거 알죠? 물을 자르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잖아? 거꾸로 수소, 산소를 합치면 도로 물이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를 합쳐서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될 때 제가 화학식을 써보면 수소 H 아니고 H2예요. 혼자 안 다니는 거 알죠? 원자는? 자, 얘하고 누구를? 산소 어떻게 써? O2 반응시켜서 물 된다. H2O. 이렇게 쓰면은 반응식의 끝이야? 뭐 해야 반응식이 완성되는 거야? 앞에 숫자 계속 맞춰야죠? 자, 맞춰보자. 앞에 몇 들어가요? 2, 2. 우리 1은 안 쓰는 거니까 제가 일단 1은 놔두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이야? 수소 두 분자랑 산소 한 분자랑 딱 만나면 물은 몇 분자 나온다? 두 분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자, 제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수소 두 분자면 수소 H2 한 분자, H2 두 분자, 이게 수소 두 분자죠. 맞습니까? 산소 한 분자 표현해 볼게요. 산소가 원래 수소보다 커요. 제가 크게 그릴게요. 산소 한 분자. 자, 이렇게 딱 반응을 해서 물 두 분자가 나오려면, 자, 여기 싸그리 다 끄는 다음에 짝 바꾸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이렇게 나와야 수소 두 분자, 물 한 분자 만나서,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 만나서 물 두 분자 나오는 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까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림을 봐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는 안 바뀌었어 지금?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그대로예요. 짝만 바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물이 되려면 항상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이렇게 붙어야 물 한 분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개수로 따지면 수소 두 분자에 산소 한 분자 결합하면 무조건 물이 두 분자 나온다인데, 이걸 질량으로 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수소부터 할게요. 수소가 제일 가벼운 원자거든요. 수소 원자 한 개, 요거 알갱이 한 개의 질량을 제가 1이라 하겠다. 수소 알갱이 원자 한 개 질량을 1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소가 총 원자로 4개니까 수소 알갱이 하나당 질량이 1이면 수소 원자 4개로는 질량이 총 얼마인 거야? 수소 원자 하나당 질량 1이라고 해요. 그럼 수소 원자 4개 있으면 질량이 얼마로 표현돼? 4로 표현되죠. 맞습니까? 수소의 총 질량 4g이야? 여러분, 진짜로 수소 원자 한 개가 1g이라서 내가 1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죠.
실제로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은 너무 가벼워. 근데 얘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쓰기가 대빵 불편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1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수소 하나당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여기 수소 원자 4개가 있으므로 총 질량이 4예요. 여러분, 산소는 질량이 얼마냐면 산소 하나당 수소를 1이라고 잡으면 산소 하나당 질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하나당 16이에요.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무거워서 수소가 1일 때 산소 원자는 그거의 16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산소 하나당 16으로 잡을 거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소 원자로 2개니까 수소 4개당 질량이 4야. 산소 원자 2개는 질량이 총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지면. 이해했어요? 질량으로 따지면. 자,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 물은 총 얼마가 나오냐면 봐봐. 이거 지금 질량이에요. 수소 하나당 1g은 아니지만 1g이라 치고 그래서 수소 4g에 산소 32g을 몽땅 반응시키면 물이 몇 g이 나와야 되는 거야? 총 36g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수소 하나당 1짜리 4개 4g, 산소 하나당 16짜리 2개 해서 32, 합쳐서 36g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때 수소와 산소가 만나요. 물이 될 때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가 되네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될 때 질량비로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요? 1대 8대 9. 지금 분자수비로는 2대 1대 2였어요. 근데 이게 질량비로는 2대 1대 2가 아니라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조금 아까 시험 보셨잖아요. 우리 화학반응식 개수비는 무슨 비와 무슨 비는 되고 분자수비와 부피비, 기체일 때 부피비는 되지만 뭐는 절대 안 된다? 질량비. 질량은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봐라. 얘네 개수비는 2대 1대 2인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 되는 걸 질량비로 했더니 1대 8대 9. 개수랑 완전 다르게 나오죠. 질량비는 이렇게 직접 구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수소와 산소 만나서 물 되는 질량비 1대 8대 9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수소와 산소 만나서 물이 될 때 질량비는 항상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엔 6번이죠. 6번 표를 보시면 1번에 수소 2g에 산소 16g을 딱 반응시켰더니 모자란 거 남는 거 한 개도 없이 물이 딱 몇 g이 나왔어. 18g 나왔어.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이때 얘네들 반응 질량비 2, 16, 18이면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 딱 맞춰서 반응시켜갖고 물이 18g 딱 나온 거지. 이해했습니까? 아, 이걸 보니까 진짜로 수소와 산소와 물은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2번 보세요. 여러분, 수소 2g에 산소 8g 넣어줬다요? 자, 수소와 산소가 물 될 때는 항상 몇 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해요. 잘 보세요. 얘 2g, 얘 8g 넣어줬어요. 얘네 몇 대 몇의 질량비로 항상 반응해야 되는 관계? 1대 8로.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얘네 1대 8로 반응하려면 얘 8g 다 반응할 때 얘는 몇 g 반응해야 돼요? 1g만 반응하고 나머지 1g이 남아야 되는 거지. 어라? 1g, 8g, 1대 8로 딱 반응시켰더니 얘 1g이 남았어? 그럼 1g 더 반응시켜서 2대 8로 해야지.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정해진 질량 비대로만 반응을 하는 거지. 항상 1대 8에 질량비로만 반응하는데 한 놈이 조금 더 들어왔어. 더 들어왔다고 이번엔 2대 8로 반응해야지. 이렇게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수소 1g 반응하고
나머지 1g은 그냥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후 남는 기체는 누가? 수소 몇 g이 남아버려. 1g이 남아버리고 나머지 1g과 산소 8g 반응해서 물 몇 g 나오겠어? 이 반응에서 9g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항상 얘네는 정해진 질량비대로만 반응하게 돼 있어. 만약에 한 놈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반응 좀 더 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남기고 끝나는 거야. 항상 일정한 질량 비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수소 2g에 산소 20g 넣었어. 얘네 항상 1대8의 비율로만 반응해야 된다. 질량비. 누구가 남겠니? 누구? 수소가 남아요? 자, 지금 이게 수소고 이게 산소예요. 얘네 항상 1대8의 질량비로만 반응하는 관계예요. 누가 남아요? 산소 몇 g 남아요? 몇 g? 2g. 얘 2g 다 반응하면 얘는 몇 g 반응에 참여해야 돼? 1대8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서준, 대답해봐. 얘네 몇 대 몇의 질량비로 항상 반응하는 관계라고? 근데 얘 2g 다 반응하면 그럼 쟤는 몇 g 반응해야 돼? 그럼 20g 넣어줬으니까 얼마 남아? 얘 16g만 반응에 참여하고 4g이 그냥 남는 거라고. 항상 1대8로만 반응하는 관계라고. 질량비로 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엔 남는 기체 누구? 산소가 몇 g 남는다? 4g 남는다. 그럼 물은 몇 g 나오는 거예요? 수소 2g에 산소 지금 몇 g 총 반응했어? 10? 수소 2g에 산소 몇 g 반응했어? 16g 반응했으니 물은 총 몇 g 나오고? 18g 합친 만큼 나와야죠. 질량은 보존이니까. 반응한 만큼 나와야죠. 물 18g 나오고 산소 몇 g 남아? 4g 남는 거야. 아하, 물은 그래서 18g 나오는구나. 이해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무슨 비율은 일정하다. 분자 수비도 일정한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비율이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질량비가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반응이 일어날 때 분자 수비가 일정한 것도 맞고 기체면 부피비가 일정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슨 비가 일정하다를 이용하고 있어? 질량비가 일정하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응을 할 때 항상 질량비는 일정하더라. 자, 네 번째 것도 해봅시다. 이게 수소예요. 이게 산소예요. 여러분 수소, 산소는 항상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 1대8을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반응이 종류가 얼마나 많겠니? 그럼 그 반응들의 질량비를 니네가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래서 이 표도 봐봐. 1번 실험에서 야 얘네들이 2g, 16g 넣어줬더니 남는 거 하나도 없었다? 딱 1대8로 딱 반응한다고 알려주고 시작한 거야. 이거 보고 푸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얘네는 항상 1대8의 질량비로 반응하지. 1대8 여기까지 해놓고 4g, 34g 넣어줬어? 둘 중에 누가 남을까? 산소가 몇 g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 4g 다 반응하면 얘는 몇 g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관계야. 항상 1대8. 48에 32g 참여해야 되는 관계죠. 맞습니까? 그럼 34 중에 32만 반응하니까 나머지 2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2g 남고 자 물은 몇 g 나오겠어요?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건 수소 4에 산소 32니까 물 총 몇 g 나와? 36g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은 총 36g 나오고 산소가 2g 남는 거구나. 아하, 반응을 할 때 항상 일정한 무슨 비로만 반응하는구나. 질량비로만 반응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분자 수비도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치만 여기서는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위 문제를 참고하여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길 때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몇 대 몇 대 몇? 항상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 질량비는 왜 항상 일정하겠어? 질량비가 일정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반응할 때 무슨 수가 일정하니까 항상. 반응할 때 반응, 입자,
수소 2개, 산소 하나 반응하면 물 2개 나온다. 요 비율이 일정하니까 질량비도 사실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반응하는 분자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질량비도 사실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수는 세기가 어렵고 질량은 재기 쉬우니까 우리가 질량을 재보니까 진짜 질량비가 일정하네. 왜? 반응하는 분자수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거꾸로 알아낸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그네슘과 산소를 반응시켜 산화마그네슘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아이고 어디 갔니? 마그네슘하고 누구를 반응시켜서? 산소를 반응시켜서 뭐를 만들겠다? 산화마그네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 해갖고 산화마그네슘까지 했을 때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얘 잘 보세요. 내가 마그네슘 0.3g을 넣었더니 산화마그네슘 몇 그램 나왔어요? 0.5g 나왔죠. 내가 마그네슘 0.3g 넣었더니 산화마그네슘 0.5g 나왔대요. 산소가 몇 그램 붙었다는 소리예요? 0.2g 붙었다는 소리죠? 아하! 그럼 얘네 반응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를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하! 얘 0.3g 넣고 싹 반응시켰더니 쟤 0.5g 나왔네? 아, 산소가 0.2 붙었구나! 질량비가 3대 2대 5. 항상 이게 유지되겠네? 왜?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반응은 다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3대 2로 반응한다는 걸 알았네요. 마그네슘과 산소는 항상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 2.4g 얘 2.4g 반응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산소 몇 그램 붙고 항상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다? 얘 2.4g 반응시키면 쟤 몇 그램 붙어요? 띠로리. 여러분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에서 얘 2.4 반응시키면 얘는 몇 그램 붙는 거예요? 16g 붙는. 왜 16입니까? 1.6이죠. 1.6g 붙는 거죠. 설마 이거 할 줄 몰라요? 아니 항상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인데 얘 2.4g 집어넣었으면 얘는 몇 그램 필요하냐. 이거 비례식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자, 항상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그럼 얘 2.4g 들어가면 쟤는 몇 그램 필요하냐? 아, 3대 2니까 1.6. 그럼 산화마그네슘은 몇 그램 나오는 거야? 2.4g, 1.6g 결합시켰으니 쟤 몇 그램 나와요? 합쳐서 4g 나오는 관계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 2.4g 다 집어넣으면 산화마그네슘은 4g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3대 2대 5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이해하였니?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앞 페이지. 이 여러분 4번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는 구리를 가열하여 산소. 여러분 구리를 가열하여 산소와 반응시키면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구리. 식 못 써도 좋으니 이름이라도 쓸 수 있어야 돼. 산화구리. 자, 얘네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리 아무거나 잘 보이는 점을 하나 찍으셔야 돼. 지금 요 점이 잘 보이죠? 잘 보이는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대충 보이는 점 말고 잘 보이는 점을 찍었더니 구리 몇 그램 들어갔을 때 4g 들어갔을 때 산소 몇 그램 반응해요? 1g. 아하, 얘 4g 넣으니까 얘 1g 반응하는 관계네? 그럼 산화구리 몇 그램 생기겠어요? 질량으로? 딱 5g 생기겠죠? 질량은 보존이니까. 아, 얘네 반응 질량비 4대 1대 5겠구나. 아무거나 잘 보이는 점 하나 찍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응에서 구리 대 산소는 4대 1인 걸 확인했어요. 자, 구리를 1.6g 반응시켰대요. 얘 1.6. 그럼 얘는 몇 그램 필요하겠어요? 4대 1로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몇 그램? 0.4. 그럼 얘는 몇 그램 나오겠냐고요? 2g. 뭔지 알겠어? 이 관계인 거예요. 비율 찾으시고
비례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얘하고 얘 반응 전 질량을 다 더하면 얘 나오면 됩니다. 질량은 보존이니까. 반응물 질량 다 더해서 생성물 질량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불이 1.6g 반응시킬 때 산화물이 몇 그램 나오냐고 물어봤으므로 2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반응할 때 항상 무슨 비율이 일정하다? 물론 분자수비도 일정한 거 맞고 기체면 부피비도 일정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비가 일정하다를 지금 특별히 배운 거야. 질량비가 일정하다를 특별히 배운 거죠. 반응할 때 질량비가, 자, 요거 맨 위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러면 왜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는가? 이렇게 질량비가 일정한 이유는 사실 반응할 때 항상 무슨 비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화학 반응에서 항상 아니죠.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앞에 숫자 일정한 거 봤잖아요. 개수비가 성립하니까 질량비도 일정한 거예요. 질량비도 일정하다. 사실은 개수비가 일정해서 질량비도 일정한 건데 우리가 질량비를 법칙으로 정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 아까처럼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물이 된다, 이런 데는 성립을 하지만 어디에는 성립을 안 하냐면 얘는 혼합물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소금물 만드는데 물 몇 그램에 소금 몇 그램 이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만 타야 돼요? 아니잖아요. 혼합물은 내 마음대로 타도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합물, 혼합물 관계없이 다 성립했어요. 질량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나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은 안 돼요. 화합물에서만 돼요. 정해진 비율대로만 결합하는 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쉽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법칙이에요. 이제 마지막 법칙 1-4번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법칙이냐면 이번에는 기체끼리 반응할 때예요. 요 5번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5번. 내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수증기는 물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었었어요. 이건 액체죠. 질량비가 일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수증기, 뭐냐면 다 기체여야만 해요. 이거는. 자, 수소 2부피에 산소 1부피를 반응시키면 수증기는 2부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수소가 H2, 자, 수소 분자 여기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산소 O2, 산소 한 분자 넣어볼게요. 이렇게 반응시키면 수증기 몇 분자 나와? 이렇게 해서 2분자. 자,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개수비도 일정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2부피, 1부피, 2부피 무슨 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분자수비도 유지되는데 부피비, 2대 1대 2의 부피비로 항상 반응하는구나. 근데 이 2대 1대 2는 얘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화학 반응식이 뭐랑 똑같아? 개수비가 부피비는 됐었던 거 기억하죠? 앞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개수비가 부피비가 아니었어요. 개수비는 2대 1대 2지만 질량비로는 1대 8대 9였거든요. 근데 개수비는 질량비는 안 돼도 부피비는 되는 거예요.
얘네 부피 2대 1대 2로 항상 반응하는구나. 근데 주의할 점, 이 부피비는 언제만 성립해? 전부 다 기체일 때만 돼요. 알겠죠? 부피비는 전부 다 기체일 때만. 질량비는 고액기 상관없어요. 다 돼요. 아까 일정 성분비 법칙은. 근데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개수비를 따라가는 대신 기체일 때만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다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무슨 비가 일정하다는 법칙? 반응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할 때 무슨 비가 일정하다는 법칙?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 이건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이 다 돼요. 기체,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무슨 비가 일정하다는 법칙?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법칙. 이 부피비는 개수비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대신 어디일 때만 성립해요? 기체일 때만 성립해요. 두 개 구분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에요. 이건 고액기 다 성립해요. 대신 개수비랑 안 똑같아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에요. 이건 기체일 때만 성립해요. 대신 개수비를 따라가요. 차이를 알겠어요? 두 개의 법칙에? 오케이.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얘네 반응할 때 부피비도 항상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요 2번 표를 한번 보시면 1번 실험에서 힌트를 줬어요. 수소 20ml. 얘는 부피니까 개수비를 따라가는 기체 반응 법칙이구나. 부피 2대 1을 딱 반응시켰더니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수증기 부피 20ml 나왔어요. 자, 부피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수소, 산소, 수증기 부피비 몇 대 몇 대 몇? 지금 내 얘기 이해하고 있어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 2대 1대 2다라는 걸 1번에서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얘네는 항상 부피비로 2대 1대 2를 유지하면서 반응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2번으로 갑니다. 얘네 지금 수소와 산소 항상 부피비 몇 대 몇? 2대 1대 수증기까지 하면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 10ml 넣어줬어요. 자, 누가 남아요? 자, 다시 얘네 항상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10ml 넣어줬어요. 누가 남아요? 산소가 얘 10ml 다 반응하면 산소는 몇 ml 반응해야 되는 관계예요. 5ml만 반응하고 2대 1로 반응하니까 5ml는 남아야 되는 관계죠. 선생님 아까는 1대 8이라며요. 아까는 무슨 비였고? 질량비였고. 아까는 질량비일 땐 이게 1대 8이고 부피비일 땐 2대 1이에요. 질량이랑 부피가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질량비일 땐 1대 8로 가는 거고 부피비일 땐 2대 1로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는. 두 개가 달라요. 질량비와 부피비가. 질량비는 일정 성분비 법칙, 부피비는 기체 반응 법칙. 자, 얘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수소 10ml에 산소 5ml만 반응하고 5ml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 산소. 부피로 몇 ml? 5ml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수증기는 몇 ml 나와요? 얘네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그럼 10ml, 5ml 반응시키면 수증기 몇 ml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아까 질량은요. 수소 1, 산소 8 반응하면 더해서 물이 9g 나오는 게 맞았어요. 질량은 합쳐서 나오는 게 맞아요. 부피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2대 1대 몇의 부피비로? 개수비를 따라간다니까요. 이건 2대 1대 2의 부피비로. 그럼 10ml, 5ml 반응하면 수증기 몇 ml 나오는 거예요? 10ml 나오는 거예요. 2대 1대 2. 더해서 15ml 아니에요. 부피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생성된 수증기 10ml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은 1, 8 더해서 9g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부피는 아니에요. 10ml, 5ml 반응시켰다고 15ml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수를 생각해야 돼요. 개수비 얘네 2대 1대 2지? 화학 반응식 세웠을 때 그럼 10ml, 5ml, 10ml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질량인지 부피인지를 그래서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얘 항상 여기 위에 써놨어요. 수소와 산소 부피 2대 1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30ml, 10ml 넣어줬어요. 누구 남아요? 부피비 2대 1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수소 몇 ml만 쓰고 20ml 쓰고 10ml 남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수소 10ml 남고요.
수소 10ml 남고요. 그럼 지금 20ml, 10ml 반응했으니 수증기 몇 ml 나와요? 2대 1대 2예요. 개수는? 부피는 더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2대 1대 2. 개수가 2대 1대 2. 그럼 20ml, 10ml? 20ml. 부피는 더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부피는 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네 화학 반응식 세우면 2대 1대 2지? 아, 부피도 2대 1대 2로 가는구나. 질량비는 더해서 나오는 관계가 맞아요. 부피비는 더해서 나오는 관계가 아니에요. 개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 수소와 산소는 항상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20ml, 15ml 넣어줬어요. 둘 중에 누구 남아요? 산소 몇 ml만 써요, 이 중에? 10ml만 쓰고 5ml 남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 2대 1대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그러면 남는 건 산소 5ml. 그래서 수증기 몇 ml 생길까요? 2대 1대. 그렇죠. 2대 1대의 개수비를 따라가니까 10ml, 아이고 20ml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질량은 이거 더해서 생성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개수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피는 얘 더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고요. 개수비를 그대로 따라가요. 질량이 비율이 일정하다. 무슨 법칙? 일정선. 자, 질량이 보존된다가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질량 비가 일정하다는 무슨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무슨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1번 이제 갑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고요. 기체 반응 법칙은 이 기체 사이에 무슨 비가 일정하다? 부피비가 일정하다예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질량비도 일정하고 부피비도 일정한 게 맞는데 질량비랑 부피비는 안 똑같아요. 같은 반응이어도. 질량비는 개수를 안 따라가고요. 부피비만 개수를 따라가요. 질량비는 고액기 다성립하고요. 부피비는 기체에서만 돼요. 질량비는 앞에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되고요. 부피비는 그렇게 안 돼요. 오케이?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아까 질량비는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8대 9였잖아요. 같은 반응이어도 질량비랑 부피비가 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오케이. 부피비는 사실 개수만 맞춰보면 개수비가 부피비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해요? 질량비는 개수비랑 다른데 질량비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아까처럼 그래프든 뭐든 힌트를 줘요. 질량비는 사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부피비는 개수 맞춰보면 나오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요거 4번은 지우겠습니다. X. 4번은 X 할게요. 4번은 X 하시고. 그래서 여기 분자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안에 분자 모형 그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뜻이고 얘 두 분자, 얘 한 분자 반응해서 쟤 두 분자 나왔어. 이걸 그려보란 뜻이고요. 그래서 얘네들 부피비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죠.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요 박스 개수를 세보면 2박스, 1박스, 2박스. 이게 개수비이자 부피비예요. 하지만 질량비는 아니에요. 질량비는 따로 힌트를 줘야 돼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밑에 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합쳐서 암모니아 2부피 나왔대요. 질소 기체 N2 아니에요? 질소 2개.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돼요. N2. 붙어서 같이 다니는 애들이니까. 수소 어떻게 그려요? 수소는 좀 작아요. 알갱이가. H2 3개. 질소 하나에 수소 4개 반응시켰더니 암모니아가 2개 나온대요. 암모니아 어떻게 그려요? 질소 하나당 수소 3개를 붙이면 돼요. 또 질소 하나당 수소 3개를 붙이면 이렇게 그리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도 유지하면서 박스 하나당 분자 하나씩 들어가게 그릴 수 있어요. 얘네 부피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얘네 항상 1대 3대 2로 딱 반응하는구나. 실제로 얘 반응식 세워서 개수 맞춰보면 1,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소, 염소, 염화수소예요. 수소는 한 박스당 수소 분자 하나 들어가고 염소가 좀 커요.
수소보다. 염소도 한 박스에 한 분자 들어가서 자, 염화수소 2박스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몇 개씩 들어가요? 한 박스당? 한 개씩 들어가면 딱 맞죠? 염소 하나, 수소 하나. 염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원자의 종류와 수 그대로 유지되면서 박스 개수를 맞출 수 있죠. 이거 화학 반응식 딱 세워보면 딱 이거예요. 1대1대1. 즉 화학 반응식 이제 세워볼게요. 이걸 식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 H2 염소 Cl2 반응시켰더니 염화수소 HCl인데 몇 박스? 그렇죠. 2박스. 한 박스는 1이니까 생략. 2박스는 앞에 2 붙여. 왜? 박스 개수가 개수예요. 이게 부피비. 됐습니다. 자, 반응하는 물질은 수소와 염소예요. 우리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를 반응 물질이라 하죠. 수소 한 분자, 염소도 한 분자. 앞에 개수 1, 1 우리 생략하고 안 쓴 거고. 그랬더니 염화수소 몇 분자 나온 거야? 2분자 나온 거예요. 분자수로 섰을 때. 자, 구성 원자의 종류가 뭐냐면 수소는 당연히 수소 한 종류로만 돼 있고요. 원자 종류. 염소는 염소 한 종류로만 돼 있어요.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 합친 걸로 돼 있죠. 원자의 종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원소 기호로 쓰셔도 좋아요. 수소, H, 얘 Cl, 얘는 H와 Cl 모두 들었구나. 그리고 원자 개수. 자, 여기에 얘 수소 원자로 몇 개? 2개. 이쪽에 염소 원자 2개. 그리고 염화수소는 한 분자만 쳤을 때 수소 몇 개? 제가 한 분자만으로 뭐라 그랬는데 미쳐버리겠네. 자, 분자 하나만 쳤을 때를 묻는 거. 분자 하나당 수소 몇 개? 하나. 염소 몇 개? 하나. 근데 이런 분자로 2개니까 총 원자 수가 수소들 염소 둘인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생성물질 염화수소의 구성 원자라는 게 총 원자 개수가 아니에요. 한 분자당 수소 몇 개, 염소 몇 개냐. 근데 이런 게 이제 2개씩 있는 거죠. 총 원자 수가 몇 개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개수비가 그래서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보시면 1대 1대 2죠. 1은 원래 안 쓰는 거니까 얘네 개수비 1대 2고요. 분자수비도 당연히 1대 1대 2예요. 개수비는 분자수비이고 부피비도 되죠? 부피비도 1대 1대 2 똑같아요. 분자수비와 부피비는 개수비가 되니까 질량비는 안 되지만. 밑에 2개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표는 X.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 아니 기체 반응 법칙. 자, 우리 이제 책을 프린트를 펴보도록 합시다. 22페이지로 가주시면 돼요. 22페이지. 중요한 거 밑줄 쳐드릴게요. 22페이지. 일정 성분비 법칙. 자, 화합물에서만 돼요. 얘는 혼합물이 안 돼요. 화합물에서 얘네들 사이에 항상 무슨 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다가 일정 성분비예요. 질량비가 일정하다가 일정 성분비. 그리고 얘는 화합물은 되지만 혼합물은 안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주의할 점은 질량비는 개수비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따른 힌트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직접 구해야 돼요. 수소, 산소, 물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데 다 우리가 외울 수 없으니까 질량비는 힌트를 주면 알아내야 된다. 그때. 이건 개수비랑 완전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트너트. 이놈의 볼트너트 아주 징그러 죽겠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자, 지금 얘 좀 보세요. 나 볼트 하나당 너트 2개. 이렇게 길게 생긴 애가 볼트, 동그랗게 생긴 애가 너트예요. 볼트에 돌려서 너트를 끼우는 거예요. 볼트 하나당 너트를 2개씩만 끼울 거예요. 딱 정해진 개수대로. 볼트 하나당 너트 2개, 볼트 하나당 너트 2개 이렇게만 끼울 거예요. 근데 얘 좀 보세요. 볼트 2개에 너트 6개예요. 자, 나 항상 이렇게 생긴 애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너트 몇 개 남아요? 2개. 너트 남네. 하나 더 끼워야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항상 일정한 개수 비로만 결합을 하니 질량비도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볼트 하나당 질량이
볼트 하나당 질량이 2g이고 너트 하나당 질량이 2g 좀 그런가? 볼트 하나당 질량이 3g이고 너트 하나당 질량이 1g이라 칩시다. 자, 볼트와 너트는 항상 몇 대 몇의 질량비로만 반응하는 관계죠. 여기서 3대 1이에요. 볼트 하나당 다 너트 몇 개 끼우고 있어요? 2개 끼우고 있잖아요. 지금 볼트와 너트는 몇 대 몇의 질량비로만 반응하는 관계예요. 3대 2의 질량비로만 반응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놓으면 총 질량 얼마 나오는? 3대 2대 5가 나오는 비율로만 반응하고 여기에 너트가 항상 3대 1로만 반응해야 되는 3대 2로만 반응해야 되는데 남았어? 남는 거는 반응 안 시키고 그냥 남긴다. 더 끼우지 않는다. 남는다고. 항상 일정한 질량 비대로만 반응시키겠다. 이게 질량 보존 일정성 정비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산화구리인데 여러분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뭐가 된다? 산화구리가 된다. 그러면 요 그래프 보세요. 잘 보이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찍어요. 구리 몇 g당? 4g당 산소 몇씩 반응하고 있어요? 1. 여기도 구리 8에 산소 2. 비율은 다 몇 대 몇이에요?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이죠? 그럼 구리와 산소 4대 1이면 산화구리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율상으로 4대 1대 5라는 얘기죠. 질량은 이게 돼요. 더해서 마지막 거 나오면 돼요. 질량은 보존이니까. 근데 이제 요 그래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리와 산소를 싹 반응시켜서 산화구리를 만들 건데 지금 구리 몇 g당? 4g당. 산화구리가 5g당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산소는 몇 g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g 들어갔다는 얘기죠? 4대 1대 5. 요 그래프는 구리랑 산소 그래프를 준 거고 요 그래프는 구리랑 산화구리 그래프를 준 거예요. X축, Y축 이름 잘 읽으세요. 알겠죠? 누구랑 누구를 알려준 건지. 비율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X, Y에 누구랑 누구 그래프를 준 건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늘 얘네는 4대 1대 5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체 반응 법칙. 자, 얘는 벌써 이름에서부터 이건 기체에서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정 성분비는 고액기가 다 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만 이어야 돼요. 딴 데서 안 돼요. 자, 얘네는 기체가 반응할 때 항상 무슨 비? 부피비가 일정하다요. 부피비. 얘는 기체일 때만 되고 개수비를 따라가요. 질량비는 고액기 다 되는 대신 개수비를 안 따라가고요. 자, 그래서 수소 2대 산소 1 하면 항상 수증기는 부피로 2가 나오는구나. 2대 1대 2. 얘네 화학 반응식 세워보면 개수도 2대 1대 2인데 개수비랑 똑같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네 질량비로 하면 1대 8대 9예요. 질량비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채웠던 표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아까 채웠던 그 표예요. 수소, 산소, 수증기 항상 2대 1대 2의 부피비.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의 부피비. 수소, 염소, 염화수소 1대 1대 2의 부피비 다 했었던 기억나죠? 네, 이렇게 그림 그려 넣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문제 몇 개만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30페이지로 가볼래요? 30페이지 13번 30페이지 13번 요거 보세요. 내가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끼워서 요렇게 생긴 놈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볼트는 B, 너트는 N으로 표시하래요.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써야 돼요? B 한 개인데 1은 우리 생략하고 안 쓰니까 플러스. 그 다음 너트는 N2예요? 아니면 EN이에요? N2. EN이에요. 왜 N2라고 쓰면 안 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뭘까요? EN으로 써야 되는 때랑 N2로 써야 되는 때랑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N2로 쓸 거면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아까처럼 질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2개 나온다. 이런 반응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게 질소거든요. 이게 수소고 이때는 EN이라고 써요. N2라고 써요. 이때는 N2예요. 자,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뭔지 좀 보세요. 그렇죠.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의 차이예요. 오케이? 붙어있을 때만 조만한 글씨로 써주시는 거예요. 조만한 숫자는 얘네들이 붙어서 한 덩어리다라는 의미고 얘는 지금 안 붙고 따로따로죠. 이럴 땐 앞에 숫자를 붙여야 돼요. 2개 있는데 따로따로 있어 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조그만 숫자는 둘이 결합해서 하나처럼 칠 수 있을 때만 조그만한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2n이에요. 2n. 자,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B, 이 경우는 이제 Bn2가 되는 거예요. B 하나에 n 두 개를 진짜 붙였잖아요.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이럴 때 Bn2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볼트 하나당 5g, 너트 하나당 2g이래요. 그러면 얘네 이거 하나당 5g, 이거 하나당 지금 2g인 관계예요. 이것도 2g이겠죠? 자, 얘와 얘의 반응 질량비 몇 대 몇? 5대 4. 그렇죠? 얘 5g짜리 하나에 얘 2g짜리 두 개 붙는 관계니까 5대 4의 질량비로 항상 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를 한번 볼 거냐면 17번 이것도 보세요. 요거 여러분 구리 가로 안에 볼래요? 여러분 구리 무슨 색이에요? 원래 약간 붉으스름한 색 나오는 이런 전선 잘라보면 안에 들어있는 그 전선이 구리잖아요. 약간 붉으스름한. 그래서 지금 색깔 보시면 색깔이 붉으스름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게 도가니예요. 이 그릇이 도가니에다 구리 가루를 넣고 가열을 했잖아요. 그럼 이 구리 가루가 가열하면 누구랑 결합하게 해요? 산소랑 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산화구리가 되는 거야.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모시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구리였는데 가열했어? 산소랑 붙겠지? 그럼 산화구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화학식으로까지는 못 써도 좋아요. 한글로는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구리와 산소를 결합시켰더니 산화구리가 되겠구나. 근데 얘네 몇 대 몇 대 질량비로 반응하는지 볼까? 구리 몇 그램? 4g. 아무거나 잘 보이는 점 하나 찍으면 돼요. 구리 4g일 때 누가 몇 그램 나와? 산화구리 5g 나오죠. 그러면 구리가 4g일 때 산화구리가 5g 나왔으면 산소가 1g 붙었구나. 질량비가 이거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항상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주어진 표에서 찾는 거예요. 구리, 산소, 질량비 4대 1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질량비는. 알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17번 같은 경우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인 거예요? 구리, 산소. 4대 1이니까 이 틀린 말이죠. 4대 5라 그랬잖아요. 4대 1이구나.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구리와 산화구리가 4대 5인 거지 구리와 산소는 4대 1이잖아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총 10g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10g 있대요. 그럼 이 안에 구리 몇 그램, 산소 몇 그램이 붙은 결과인 걸까요? 8g, 2g 붙은 결과인 거죠. 항상 이 비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는 산소 2에 구리 8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화구리 10g 안에는 산소 8이 아니라 구리 8이죠. 구리 8. 산소는 2고요. 오케이?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그러면 구리의 질량이 늘면 이게 막 늘어요. 그럼 결합하면 산소의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항상 4대 1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늘면 얘는 같이 늘어야죠. 그래야 4대 1을 유지하죠. 얘가 8이면 2로 12면 3으로 이렇게 늘어야 항상 4대 1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구리의 양이 늘면 산소의 양도 늘어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증가한다고 해야죠. 일정하다가 아니라.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지금 봐봐요. 반응하면서 질량 보존 됐어, 안 됐어? 했죠. 얘 4에 얘 1 반응시켰더니 5 딱 나오잖아요. 얘 8에 얘 2 반응시켰더니 10 딱 나오잖아요. 질량 보존도 된 거예요. 질량 보존 되면서 일정 성분비도 된 거예요. 두 개 다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만들어지는 산화구리의 질량 증가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하나 질량 늘리면 나머지도 같이 늘어야죠.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어? 이게 질량, 아니 이게 일정 성분비, 질량비가 일정하다. 복잡한 거 알아요. 근데 여기를 해놓으면 앞으로 화학은 이제 훨씬 쉬워져요. 그 다음 32쪽으로 가볼까요? 32쪽. 이거 24번 한번 볼래요? 얘네 항상 일정한 무슨 비로 반응한다는 그림이에요.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죠. 2대 1대 2, 2대 1대 2.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여기서? 당연히 안 변하죠. 왜? 여러분 반응 전에 수소내 산소들, 반응 후에도 수소내 산소들 이건 안 바뀌었어요. 즉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도 기체 반응 법칙 할 때도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이미 그 밑에 성립한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면서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도 각각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질량 보존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이건 무조건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피가 한 박스를 말해요. 한 박스당 분자는 똑같아요. 여러분 얘 한 박스당 분자 몇 개씩 들었게요? 원자가 아니에요. 한 박스당 분자 몇 개씩 들었어요. 분자 하나, 분자 하나. 여기도 분자 하나, 이게 분자죠. 여기도 분자 하나, 이게 분자 아니에요? 한 박스당 분자는 다 한 개씩 들었죠. 원자는 얘 2개 들고 쟤 3개 들고 할 수도 있어요. 원자 수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는 다 똑같네.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는 다 똑같네. 분자의 개수는 같은 게 맞습니다. 그쵸? 이해했습니까? 원자 수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박스당 분자 수는 다 똑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씩.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1대 8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틀렸죠.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있어. 부피비는 2대 1이죠. 1대 8은 아까 배웠던 무슨 비가 1대 8? 질량비가 1대 8. 부피비로는 2대 1이죠. 이 틀린 말이죠. 그리고 분자수비는 부피비랑 같으니 2대 1대 2. 분자 두 분자 한 분자 두 분자 딱 2대 1대 2 맞고. 그리고 반응하는 수소의 부피, 수증기 부피는 둘이 같다. 2니까 얘네는 항상 부피로는 같은 게 맞아요. 질량은 안 같을지 몰라도 부피는 똑같이 생기는 게 맞단 말이에요. 따라왔어요? 질량비는 일정 성분비, 부피비는 기체 반응 법칙. 2개가 다른 법칙이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넘어가 볼래요? 제가 여기 28번 지워드렸었죠. 1번도 지워드렸나요? 실력 탈탄 1번 지워드렸어요? 네, 요 두 문제는 안 푸셔도 되고 여러분 요거 2번 문제까지만 하고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2번 이거 봐봐요. 수소기체, 질소기체 만나서 암모니아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여러분 잘 봐요. 수소 27ml 부피로 질소 9ml 딱 반응하니까 남은 게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때가 100% 반응을 다 한 거. 얘네들은 항상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를 여기서 알 수 있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얘네들 부피비요. 얘네 남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지금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있어요? 3대 1. 아, 얘네 항상 3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 9mm, 15mm 넣어줬어요. 근데 얘네 항상 3대 1로 반응하거든요. 기준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점 기준이에요. 항상 3대 1로 반응하거든요. 둘 중에 누구 다 쓰게 해요? 아, 누가 남게 해요? 질소 몇 미리 남는 거예요? 그죠? 3대 1로 항상 반응하는 관계니까 얘 9mm에 얘 3mm밖에 반응 안 하는 거예요. 3대 1. 그럼 얘 12mm 남는 거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남는 거 한 개도 없는 점, 그 점의 부피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싹 반응하는 점. 그럼 봐요. A점에서는 질소를 다 쓰고 D점에서는 수소를 다 쓴대요. A점에서 질소 다 쓴다. 벌써 여기서 틀렸죠. A점에서 질소가 남아버리는데요. 벌써 여기서 답이 틀렸잖아요. 오케이? B점에서는 누가 몇 미리 남는지 해볼까요? 자, B점 18, 12mm 넣었어요. 3대 1로 반응해야 돼요. 누구 남아요? 질소. 얘 12mm 중에 몇 미리 반응하는데요? 6mm 반응. 3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18대 6. 그리고 12에서 6 반응하면 6 남죠? 질소 6mm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암모니아 기체 제일 많이 생기는 건 C점. 자, 여러분. 얘네 항상 몇 대 몇 대 몇? 지금 보시면 2대 1대. 자, 암모니아가 얼마 생기냐면 이거 화학 반응 써볼게요. 수소 H2
질소 N2. 암모니아 식이 뭐더라? NH3. 그리고 얘네 개수 맞추면 어떻게 돼요? H 앞에 3, N 앞에 1인데 1은 생략이니까 안 쓰고 NH3 앞에 우리 이제 요거 내가 자르고 안 해드려도 맞추실 수 있죠? 그럼 3대 1대 2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보세요. 얘 3대 1대. 그럼 암모니아는 2 나와야 되니까 2면 얼마예요? 부피로. 3대 1대 2면 얼마예요? 3대 1대 2. 1월이 6이죠. 6. 9대 3대 6해야 3대 1대 2. 얘가 1이니까 이거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B점은 3대 1대 2. 몇 미리 나오는 거예요? 12mm 나오는 거죠. 자, C점은 3대 1대 2. 18mm. 얘 마지막 점은 36에 6이면 누구 남아요? 항상 3대 1이에요. 부피비. 수소 몇 미리 쓰고 몇 미리 남는 거예요? 3대 1이니까 63, 18 쓰고 빼면 얼마예요? 이게 18 빼면? 18mm 남는 거죠? 자, 그러면 3대 1대 암모니아는 얼마 나오는 거야? 3대 1대 2, 12mm. 암모니아 제일 많이 나오는 점 어디? C점이죠. C점. 이해했어요? 항상 3대 1대 2 맞춰서 가는 거니까 부피비로 쳤을 때. 그래서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성되는 건 C점이 맞는 거예요.